안녕하세요. 카드 결제 내역 데이터 기반 코비드-19 감염 의심자 찾기, 함수 암호 기술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박사과정 김우일입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 배경, 배경 지식, 감염 의심자 탐지 시스템 순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데모를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행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확진자들의 동선을 공개했는데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간적, 시간적 정보만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로 밝혀진 환자의 민감한 사생활이나 성적 취향 등이 드러나는 등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감염 의심자 탐지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감염자를 격리하고 의료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염자의 카드 결제 데이터, 모바일 GPS와 같은 데이터와 감염자의 자가 보고를 통해 동선을 재구축하게 됩니다. 동선 재구축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접촉자들은 감염 검사를 받게 되고 또 확인되지 않은 접촉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감염자의 동선을 공개합니다. 공개된 동선 정보를 통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감염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단된 환자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 음성으로 판단된 사람은 일정 기간 지켜보고 자가격리를 권고받게 됩니다. 현재 감염 의심자 탐지 시스템에서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감염자의 공개된 동선 정보로 인한 프라이버시 노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이므로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 확인 불가능한 접촉자들은 감염 검사를 받게 되면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될까봐 검사를 기피하는 일이 실제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감염자 혹은 의심자들이 동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감염 의심자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안전한 감염 의심자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함수 암호화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함수 암호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수 암호화는 함수 실행 권한, 즉 함수 키를 가진 데이터 사용자가 데이터의 원본을 유추할 수는 없지만 함수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본 데이터 A와 B가 있을 때 데이터 사용자는 A, B를 암호화한 C, D만 가지고도 A, B의 함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의 함수는 합이나 차 또는 유클리드 거리 등 다양한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데이터 소유자는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서버로 저장을 하게 되고 데이터 사용자는 암호화된 데이터밖에 볼 수 없지만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질의 결과를 받아오게 됩니다. 함수 암호화 기법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저희는 그 중에서 내적 암호화를 사용했습니다. 내적 암호화를 통해 암호화한 함수 키와 암호문을 내적 연산을 하게 되면 함수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내적 암호화는 해당 어트리뷰트가 가질 수 있는 고유값의 개수가 많을수록 복호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고유값의 개수가 10개일 때는 복호화 시간이 0.01초에 불과하지만 10만 개일 때는 복호화에 20만 초, 즉 2달가량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때문에 저희는 자릿수를 분해하여 여러 개의 암호문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제안하는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카드 결제, 자가 보고, 모바일 GPS 등의 여러 가지 소스로부터 경로 데이터를 공개키로 암호화하여 수집합니다. 데이터 저장소에는 암호문과 비밀키가 저장되게 되고요. 접촉자 탐지 질의가 들어오게 되면 질의를 분산 처리해서 빠르게 감염 의심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감염 의심자 탐지 질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암호화된 확진자의 경로와 바이러스의 생존 가능 시간 세타가 입력으로 주어집니다. 주어진 방문 장소들과 암호화된 경로 데이터들 간의 일치 여부를 비교해서 일치하는 장소들을 추려냅니다. 이 과정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문 장소와 방문 시간은 모두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값을 파란색 장소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값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값으로 다른 암호문으로 암호화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일치하는 장소들의 방문 시간을 비교해서 바이러스 생존 가능 시간 세타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감염 의심자 목록을 반환하게 됩니다. 실험에는 고알라 체크인 데이터를 사용했고 실제 카드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이와 유사한 체크인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2년에 걸쳐 체크인한 기록들을 모은 것인데요. 감염 의심자 탐지에는 단기간의 데이터가 적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변형하였습니다. 우선 데이터의 기간을 하루로 줄였고 방문 장소도 20만 개에서 1만 개의 장소로 줄였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10만 건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수행 시간입니다. 멀티코어를 사용해 질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암호문 간의 거리 비교를 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분산 처리가 용이합니다. 시스템 데모에는 20개의 코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시스템 데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시스템은 웹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확진자와 감염 의심자들을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하는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사용자 아이디를 선택해서 확진자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확진자들을 선택을 해서 저는 60분 안에 들어가는 이 확진자들과 60분 안에 겹치는 사람들을 이제 찾는 질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처음 질의를 실행하게 되면 데이터를 로딩하게 됩니다. 로딩이 끝나게 되면 오른쪽에 코어들의 진행 프로그레스 바가 생기게 되고요. 각각의 코어들에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진행률들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자와 의심자들의 그래프 형태가 그려지게 되고요. 두 점 사이에 파란색 혹은 초록색 점들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이동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감염 확률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측의 표를 보시면 세로에는 사용자 아이디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 각각의 열들은 하나하나가 암호화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행에 있는 23198 사용자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7번째 있는 열의 장소에서 28540 확진자, 빨간색 확진자와 매우 높은 확률로 바이러스가 전염됐을 거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는 11번째 있는 장소에서도 8865 확진자, 회색 확진자와도 겹치긴 했지만 이 확진자와는 감염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질의가 끝나서 그래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4명의 확진자에 대해서 그 사이에 이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쳤던 감염 의심자들의 정보가 보여지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감염 의심자들은 2명 이상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던 사람들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감염 의심자와 확진자 간의 선이 2개 이상인 의심자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 명의 확진자와 동선이 2번 이상 겹쳤던 것을 확인하실 것임을 알 수 있고요. 네, 시스템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메일로 메일을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